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질 거라고 봐요.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컨설팅이나 강사를 하고 싶다. 채팅 어플, 이루다, 영화, 허 이런 거 보면은 미래 인간의 삶이 지금 되게 본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연애, 일상, 가치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앞으로 어떤 가치관,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과 같은 그런 기술들은 가치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파급성이 있어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미래에 좀 어느 정도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가상현실로만 들어가면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근데 그 가상현실에서 나오게 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게,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생활하는 게 결코 넉넉한 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친구들이 만약에 가상현실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하면 현실 도피처로 그곳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 기술들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현실 도피화될 수 있는 형태로 또 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윤리적으로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기계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가치적인 걸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지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잘 자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기술들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설하듯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는 개발자들도 그냥 윤리의식을 좀 가지고 상업적인 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혼돈시키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현장, 공장이나 제조 현장 쪽에 상당 부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현장과 오피스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현장 쪽은 아까와 같이 투자와 관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피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피스는 이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ERP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고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투자는 일정 부분 가지만 이게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ERP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관리의 범주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입력해야 뭔가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는 과정도 필요하고 프로세스도 세팅돼야 되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인력도 육성이 돼야 돼요. 그런 과도기를 넘어야 ERP가 제대로 들어가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들어왔지만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오피스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이 멈추는 거는 오피스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지 현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멈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 입고가 안 됐다라든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라든가 그래서 이 오피스 생산성하고 현장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런 기업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오피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밸런스를 맞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중소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되게 단순한 거 많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얼마나 많이 팔렸냐, 우리의 지금 순수익이 얼마냐. 과정 잘 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결과만 갖고 이제 주로 많이 말씀을 하죠. 중소기업의 경영자분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결과 중심이에요. 모든 결과 중심인데 결국은 결과 중심으로 갔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 환경 변화가 극심하게 왔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과정이 탄탄하고 과정이 안정적이어야 환경 변화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환경 변화라든가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텝 부서 1차적인 저지선이거든요, 거기가.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중소기업들이 계획이 없으면 잘 팔리면 많이 만들 거고 적게 팔리면 또 적게 만들 거고 그러다 보면 재고가 쌓이거나 결품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오피스의 역량, 우리 스텝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게 현재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을 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 기술을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본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컨설팅이나 강사를 하고 싶다. 가능한가요? 네. 그런 의견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은 현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이다. 그분하고 뭔가 말이 통해야 제가 전달하는 거를 그분들한테도 알릴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현업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경험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직업은 너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뭔가 미래 기술을 내가 준비를 하거나 어떤 향후에 내가 어떤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관련된 일을 실무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단지 책으로만 보는 거는 정말 책으로만 배웠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특화되었거나 정말 높은 레벨의 기술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모든 기술은 인터넷상에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뭔가 새로운 거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쪽 분이 이미 다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자문을 하러 갔을 때 항상 이제 많이 겪는 얘기 중 하나는 그거 다 알고요. 다 제가 들어봤고요. 새로운 거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봐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인한테는 상당 부분 내공으로 쌓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남들도 똑같아요. 실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습득해라. 네, 그게 현재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변수 같은 거 실제로 많으니까 그런 변수 같은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럼요. 4차 산업에 관련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표님의 꿈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꿈과 비전을 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건 간에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끊임없이 그거에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를 믿고 저를 찾아주는 분들한테는. 그게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제일 큰 소망이자 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출연해 주신 것도 도움을 주시려고 또 우리 이 사이시옷한테도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경영전략 인사이트의 대표님 그리고 명지대 특임 교수님이신 김태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던 꿈, 항상 원하시는 꿈 이루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